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 학자금 대출 최대 $10,000를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반 찬반 양론은 격돌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탕감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10,000로는 부족하다는 의견,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이미 다 갚은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안에서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내 6가구 중에 한 곳은 제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모기지 금리와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8년여 만에 최소치로 줄었습니다. 스탠더드 앤 포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난달보다 하락했습니다. 5개월 연속 하락이자 2달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9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14명,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입니다. 그리피스 파크에서 최근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LAPD가 직접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은 여행객들의 렌트카를 주로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의장의 박상준 현 의장이 재선임됐습니다. 최근 남가주의 도로를 점령하고 자동차 묘기 같은 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PD가 지난 주말 집중 단속을 통해 40명을 체포하고 82건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차량 34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자동차 묘기를 막기 위해서 유가다리와 칸텐시의 일부 교차로에는 요철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불법 운전자들은 오히려 요철 넘기, 불법 운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된 20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차량 24만 대에 대해서 리콜 조치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의 보조금 지불 제외와 방금 들으신 리콜 문제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장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달여 만에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과 입법 성과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만 6개월이 됐습니다. 지루한 전쟁에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대외비인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SNS를 통해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를 빌려서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라고 되받아쳤습니다. LA 엔젤스의 모레노 구단주가 구단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LA 엔젤스는 어제 템파베이에게 1대11로 대패했습니다. LA 다저스는 밀워키와의 경기에서 10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로 나선 토니 곤솔리는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16승째를 챙겼습니다.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렸지만 점차 맑아지고 있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짚어보고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20일 토요일에 기록했던 입원 환자 수 930명에 비해서 어제 915명으로 줄었다라고 다시 집계 발표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집계가 됩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어제 14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신규 감염자 숫자는 2,314명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들어 직장 내 감염 사태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 결과 이달인 8월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사례는 지난 22일 월요일 현재 61건으로 전달 7월의 93건에 비해 32건이나 줄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직장에서 코로나 확산 사례가 벌어지게 되면 업주는 즉각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사업장에서 원한다면 직장인들에게 의료용 마스크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추세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해서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한 맞춤형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고 해당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들입니다. 모더나는 FDA 식품의약국이 제때 사용을 승인해주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개량 백신을 출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자도 맞춤형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고 모더나와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 다음 달부터 해당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이자 백신은 12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 가솔린 레귤러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31.8센트를 기록해 어제보다 1.3센트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아침 $5 21.6센트를 기록해서 어제에 비해 1.4센트 내려갔습니다.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도 갤런당 $3 88.3센트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0.9센트 하락해 71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10,000씩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학자 융자금 상환도 4개월 더 유예해 연말까지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금 $10,000씩 탕감해주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5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거 공약대로 $10,000씩 일괄 탕감해주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이면 연방 학자 융자금 빚 가운데 1인당 $10,000씩을 일괄 탕감해주게 되는 겁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금 줄 때도 12만 5천 달러가 기준 금액이 됐었죠.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정도는 벌어야 LA 카운티에서 중간층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12만 5천 달러 이하의 연방 학자금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00씩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9월 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학자 융자금 상환은 연말까지 4개월간 더 유예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50,000 탕감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감안해 $10,000 탕감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4,500만 명이 학자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어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다음으로 큰 가계부채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자융자금 10,000달러를 일괄 탕감해 주는데 2,3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월 상환을 유예해 주는 데는 연간 1,020억 달러가 드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00달러씩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해 주면 4,500만 명 가운데 33%인 1,485만 명이 현재 밸런스가 10,000달러 이하여서 학자융자금 빚을 전액 없앨 수 있게 됩니다. 20%인 90만 명은 현재 학자융자금 빚이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사이로 절반씩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측과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축으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학자금 탕감 옹호론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미국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해주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40여 년 만에 미국을 덮친 최악의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 연방예산위원회는 10,000달러 부채 탕감 방안에 약 2,3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내 중도파들도 학자금 탕감에 투입되는 예산이 오히려 인플레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2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현재 남가주 지역의 출근길에는 약간의 구름으로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도 남가주 대부분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금요일에는 2, 3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하고 이번 주 주말 들어서는 평년교를 오히려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9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98도, 70도, 해안 지역은 71도, 6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7도, 낮 최고기온 8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운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포트렌치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10번 사우스 방향 6th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놀스 방향 로스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사고 잔해인 목재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피스파크에서 최근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LAPD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렌트카가 주 타깃이라고 합니다. 렌트카 안에 들어있는 여행 용품들을 싹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로 한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그리피스파크에서 관광객과 방문객을 겨냥한 절도 사건이 부쩍 늘어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피스파크에서는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용의자들은 방문객들이 자동차 안에 놓아둔 지갑과 가방, 랩탑, 관광객의 여권과 보딩 패스 등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피스파크에는 하이킹을 나온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 목적으로 그리피스 천문대를 찾는 타주와 해외 여행객들이 몰리고 이들이 주차한 자동차 안 물건을 놓아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특히 렌탈카를 노리고 있는데 렌탈카를 이용해 팍을 찾은 타지나 해외 관광객의 경우 차 안에 귀중품이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벤츄라 LAPD 경관은 또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주민들이 자동차 안에 소지품을 놓아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hot. You got to walk these hills. People want to have as little as possible in their pockets. So if you bring a heavy purse or a heavy backpack, nobody wants to walk around with a suitcase, so they leave them in the car. 도난당한 물품들 중 랩탑, 여권 등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보니 신분도용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There's credit cards and then there's IDs, so these crooks are using them so that they can quickly turn them around, make illegal purchases, and now I've got the second crime, identity theft. 조 리사렐리 그리피스파크 레인저 치프는 차량 내 귀중품 절도 사건은 오전 5시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신고가 접수된다며 절대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이게 두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People start coming up here at 5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y're here till 10:30, when the park closes, and it can happen anytime between that. There's been times where we've seen an increase, like a couple of weeks ago we had an increase where 그리피스파크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 주민은 최근 그리피스파크에서 도난 피해가 잇따르면서 일체의 소지품은 집에 두고 셀폰만 소지하고 그리피스파크를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그리피스파크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여행지에서 여권이나 보딩 패스 등을 도난당하면 난감한 상황이라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리피스파크를 찾는 주민들에게 자동차를 반드시 잠그고 내릴 것, 차 안에 물품이 보이도록 놓아두지 말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차량들이 도로를 점령하며 불법 자동차 쇼를 벌이며 위험을 높이는 가운데 LAPD를 포함한 남가주 수사관들이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LAPD는 어젯밤 지난 19일 금요일과 20일 토요일 이틀 동안 단속에 나서서 40명을 체포하고 82건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34대 차량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체포된 한 명은 살인 미수와 또 유령총을 소유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고 이번 단속이 남가주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다른 여타 수사기관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LAPD는 도로를 점령하는 치명적인 불법 운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이라이츠 지역에서 차량 탈취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1405 이스트 3가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 남성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괴한이 차로 오더니 권총을 겨누며 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때 용의 남성은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며 용의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2022년 회계를 이끌어갈 의장에 박상준 현 의장이 재선임됐습니다. 박상준 의장은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가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박상준, 미국명 제2박 현 의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의장으로 재선임하면서 박상준 의장이 8년째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는 동서남북으로 하버 프리웨이, 놀만드 에버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와 올림픽 불바드를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김수정기 등 대형 한인 비즈니스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상당수 한인들이 지역 상가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회는 관할 지역 내 업소의 조건부 영업허가 CUP와 건축허가, 학교 시설, 도로 사정 등의 안건에 대해서 1차 허가를 담당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나 비즈니스 오너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상준 의장입니다. 글쎄요, 제가 피코유니언 주민의 의장으로서 지금 8년째 하는 것은 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어우러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의 대이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마 로스앤젤레스시가 좀 더 밝게, 풍요롭게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포들과 함께 피코유니언 지역이 더 깨끗한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동안 피코 유니언 관할 지역이 코로나 팬데믹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코 유니언 지역에는 코로나부터 우리가 좀 나오자. 왜냐하면 많은 민족들이 제대로 어울러 사는 때문에 더불어 사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입장에서 시리를 크게 나지 않은 뜻에서 저희들이 주민의회 주최로 계속 토요일마다 지역 청소라든가 등등을 주민회의 리딩으로 해갖고 각 하이스쿨, 각 단체들, 스페니시 단체들을 통해갖고 청소나 이런 거에 거리 청소 등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민원과 이슈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구성은 총 15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한인 대의원은 박 의장 외에 써니 김 씨와 강태환 씨가 선출됐으며 대의원 대부분은 라틴계 주민들입니다. 주민회의 모임은 정식으로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모이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주민회의 미팅은 줌 미팅으로 지금 시에서 아직 언론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줌 미팅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 의장은 위셔 제2박 종합보험을 경영하고 있으며 우정혜종 보전위원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야구 팬들에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죠. LA 에인절스가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모레노 구단주가 직접 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LA 에인절스가 지난 트레이드 기간에 오타니를 트레이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나? 라는 싶을 정도로 LA 에인절스 깜짝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아트 모레노 구단주는 매각을 포함한 구단의 미래에 대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구단 매각을 공론화했습니다. 모레노 구단주는 2003년 엔젤스가 2002년 월드시리즈를 우승한 직후 구단을 샀습니다. 당시 2002년 엔젤스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었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팀입니다. 그 결과 모레노 구단주에게 당시에는 비싼 가격 1억 8,350만 달러의 엔젤스를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레노 구단주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약속했지만 모든 계약이 먹튀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엔젤스의 암흑기입니다. 조시 해밀턴, 게리 매튜스 주니어, 알버트 pujols, 버넌 웰스, 저스틴 업튼, 앤서니 랜든까지 모두가 다 큰 기대를 안고 에인절스가 영입했지만 모두 다 먹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대도시를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했던 모레노 구단주, 일단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노 구단주의 에인절스는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구단 가치는 2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1억 8천만여 달러에 매입한 엔젤스 구단이 현재 22억 달러 정도의 구단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메이저리그 구단 가치 조사에서 엔젤스의 가치 22억 달러로 30개 구단 중 9위를 차지했는데 2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수준에서 엔젤스 입찰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현욱 감독의 최근 영화인 흐느끼는 불이 LA 국제 독립영화 페스티벌 어워드의 최우수 실험상을 수상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7일 헐리우드 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김현욱 감독은 혁신적인 창작과 새로운 언어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한 예술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흐느끼는 불은 전체가 수중 촬영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다루면서 바다 생태계의 위기가 인간의 위기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PCB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 오프닝 행사를 어제 가졌습니다.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힘을 더해주는 은행이 되기 위해 PCB뱅크가 뉴저지에 떠오르는 중심 펠팍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지점은 어제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유명 여행사들과 함께하는 여행박람회 트래블마트 어텀 22를 실시합니다. 이 트래블마트는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봄, 가을 두 번 실시하는 한국행 항공권과 여행상품 이벤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항공권 특가를 비롯해 유명 여행사의 안심여행 상품을 비롯해 건강검진 상품, 더불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항공권 특가는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미주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하고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 대상으로 최대 10%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보복 여행에 나선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관광공사는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해외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홍보하는 디스커버 유어 코리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회 행사는 일반 여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관광 페스티벌, 한국과 미국의 여행업계 간의 신규 방한 상품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로 나뉩니다. 먼저 뉴욕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은 방탄소년단이 공연한 그랜드 센트럴역과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미국인은 55,444명으로 6월 전체 방한 관광객의 24.3%를 점유해 1위에 오를 정도로 한국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5일과 26일에는 LA와 시카고에서 각각 한국의 관광 매력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다음 달인 9월 8일과 9일 이곳 LA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날 러먼더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IPEF의 4대 분야인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또 세금과 반부패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미국, 한국을 비롯해 14개 국가대표가 참여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고 소식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인 유스타 파운데이션의 박상균 대표의 부친이자 CHLK-CPA 박소연 파트너의 시부인 박효원 집사가 지난 22일 소천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장례 예배는 한국장의사에서 오는 26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장의사에서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장례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2020년에서 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차량 24만 대에 자발적인 리콜에 나섰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 일부의 견인용 연결 단자, 즉 이 전선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견인용 연결 단자는 토우 히치는 토우바 또는 트레일러 히치라고도 불리는 장치이고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22년대에 생산된 팰리세이드 24만 5,030대와 텔룰라이드 36,417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실내 차고에 주차하면 습기나 먼지 등이 견인용 연결단자 회로에 문제를 일으켜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떼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범죄가 LA에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LA 카운티의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습니다. LA 카운티 한 현직 검사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고 있다며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의 급진적인 사법개혁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 리콜 운동이 2번이나 추진됐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게스콘 검사장 측은 나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뜻, 그리고 실패한 측은 서명 부족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LA가 현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범죄 온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인 대다수가 전국에서 총기 폭력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기법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총기 소지권 보호 역시 중요한 문제로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여론연구센터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AP통신은 다양한 내용의 총기 규제안이 총기 소유주를 포함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서 총기법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했습니다.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이 놀크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전국의 성인 1,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이후 총기 살인이 급증한 가운데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전국에서 총기 폭력이 증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자신이 속한 주에서 총기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폭력 억제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갈려 총기법 수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총기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정신건강, 사법 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아틀란타 도심에서 지난 22일에 발생했던 총격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인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총격에 사망자가 2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용의자가 사건 당일 인근 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인 34살의 레이사 켄진이 전날 22일 오후 아틀란타 도심 2곳에서 총기를 발사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 켄지는 22일 오후 1시 45분경 도심의 한 콘도 관리 사무실에 침입해서 총을 발사해서 관리소장 1명을 살해하고 관리인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30분 뒤에는 다른 콘도 관리 사무실에서도 총격을 가해 1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관리인 1명을 인질로 삼고 자신의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인질극을 벌이다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2시간 후인 오후 4시경 아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인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과잉 진압 논란이 돌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직무가 정지됐고 주지사도 과잉 진압을 비난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아칸소주 멀베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3명이 용의자 1명을 마구 때리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용의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고 또 다른 경찰관은 무릎으로 남성을 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폭행을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계속해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게시되면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he incident being investigated is as a criminal act and has been referred to the Arkansas State Police. 아칸소주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3명을 직무 정지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27살의 백인 용의자가 편의점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폭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용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체포 불응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했습니다. First of all, that is reprehensible conduct in which a suspect is beat in that fashion. 경찰 수사와 별도로 법무부도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편 2년 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비무장 흑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경찰관 2명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제 이 사건을 조사한 피트 스칸달라스키 특별검사는 2020년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틀란타 경찰관 2명을 불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밤 당시 27살의 브룩스는 조지아주 아틀란타 웬디스 매장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 문제로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였고 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지 플로이드 또 아머드 아버리 같은 유사한 비무장 흑인 사살 사건과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아틀란타에는 폭력을 동반한 시위가 발생했고 사건 현장인 웬디스 매장은 시위대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자 당시 아틀란타 시장은 이들 경찰관 2명을 해고했고 경찰서장도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 폴 브라운 당시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선고에서 패해 물러났고 해고된 경관 2명은 1년 후 적법인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복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불기소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둘 경찰관은 범죄 의도 없이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명적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미러키와의 경기에서 10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토니 곤솔린 선수는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16승을 수확했습니다. 곤솔린 선수는 현재 16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어제 휴스턴의 저스틴 벌랜더가 승리를 거두면서 저스틴 벌랜더와 곤솔린 지금 공동 다승 16승 다승 공동 선두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믿기 힘든 수비로 미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또 한 번 공수에서 노련한 플레이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현지 중계진은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서자 앞선 경기 역대급 헛슬 플레이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I never saw that. I saw the highlight. Yeah, but I didn't see the fan. I didn't either. That's why it kind of caught me by surprise. Wow.
첫 타석 워닝 트랙까지 날아가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렸지만 마지막 뻗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 출루한 김하성은 네 번째 타석에선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지만 바깥쪽 흐르는 슬라이더를 노련하게 받아쳐 기어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이 수비에서도 안정된 플레이로 마운드를 도왔지만 경기 초반 내준 홈런 2방에 끌려가더니 결국 1대3으로 졌습니다. 전날 10경기 만에 손맛을 봤던 양키스 에런 저지의 방망이는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뉴욕 매치 전 0대0이던 4회 말 상대 선발 워커를 상대로 선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거리 138m를 기록한 대형 시즌 48호 홈런, 메이저리그 21년 만에 60홈런 기록 달성까지 남은 홈런 수는 12개, 남은 경기는 38경기입니다. LA 엔젤스는 부상 복귀한 마이크 트라웃이 47일 만에 홈런을 쳐낸 날 구단 매각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모레노 구단주는 지난 2003년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부터 1억 8,400만 달러, 약 2,462억 원에 매입했던 구단을 팔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젤스는 푸얼스와 해밀턴 등 거포 영입에 트라웃과 오타니도 보유했지만 2015년 이후 팀 성적은 줄곧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이 내일 개막됩니다. 역시 YTN의 보도입니다. 우승 상금 241억 원, 꼴찌를 해도 6억 7천만 원을 받는 별들의 잔치 투어 챔피언십.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대로 30명만 출전하고 성적에 따라 보너스 타수를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위 패트릭 켄틀레이. 4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10위 임성재는 4언더파로 출발합니다. 지난해 랭킹 31위로 아깝게 기회를 놓친 이경우는 생애 첫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직전 랭킹 3위 젤러토리스가 허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모두 29명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이 끝나면 사우디 자본이 후원하는 리브 골프로 이적하는 7명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